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끝났었냐면 문장의 형식을 5가지로 정리하다가 6가지 정리했다고 했지? 6가지 정리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문장의 형식 제가 8가지 적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는 더 배워야 되나 봐. 자, 복습은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자. 우리 이제 누적된 복습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제가 쭉 한번 써볼게요. 그동안 배웠던 게 뭐였었는지. 간접의문문 판별법. 이런 거 얘들아 너네 알지? 수일치. 배웠던 9가지 경우의 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지? 그 다음에 또 뭐도 했었냐면 우리가 문장의 형식편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형식은 제가 지엽적인 부분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자타동사에 해당하는 거 세트로 우리 5개 배웠어요. rise, arise, rose, 어쩌고저쩌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쫙 정리했었고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었던 문장의 형식을 8가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최근 거니까 이건 한번 정리해 봐야죠. 첫째, 1형식과 2형식의 공통점이 뭐였지? 자동사였지. 세상의 모든 자동사는 얘들아 뭐가 없지?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뭐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요 해석상의 오류들을 많이 정리했잖아요. 시험 문제 왜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우리말 해석상 수동태가 훨씬 더 예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더 잘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대표적인 1, 2형식 자동사로 수동태 안 되는 놈들이 뭐가 있었어? become, appear, consist of, occur, die 이런 거 각각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는 형식별 동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잘 대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거요. 두 번째는 2형식과 5형식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새끼 뭐가 필요한데요? 보어가 필요하다고 했죠?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 알고 있지? 근데 감정이나 상태 나타내면 우리가 못 쓴다고 했는데 형용사 쓴댔지? 근데 또 우리말 해석상 뭐가 이쁘다고? 부사가 더 이뻐. 그래서 해석상의 부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거 많이 등장한댔지? 대표적인 2형식 동사 기억나? 어떤 게 있었는데? 비동사 또는 become 동사 그리고 우리가 감각 동사라는 이름을 붙였었던 거 있었죠? 뭐요? look, seem, smell, taste, sound, feel, stay, turn, remain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3형식 동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요.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이름을 붙여 결국엔 3형식이니까 타동사여야 제 목적어 있는. 그런데 해석상 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전치사가 있을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 동사들 그러면서 배운 거지.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었어? marry, with 안 되고 또 discuss, about 안 되고 또 mention, about 안 되고 또 뭐도 있었냐면 enter, to 안 돼. approach, to 안 돼. 또 어디에 참석하다 할 때 attend to 이런 거 안 된댔지. 그런데 또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쩔 때 써야 된다며.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할 땐 discuss about은 안 되지만 뭐는 with는 괜찮다고. 그치? 또는요 참석하다 할 때 attend to는 안 되지만 어쩔 땐 괜찮다고. 주의를 기울이다 할 때는 attend to 괜찮다고. 그치? 그 다음에 또 enter to가 들어가다일 때는 안 됐지. 근데 어떤 뜻일 때는 또 된다고? 착수하다의 뜻일 때는 된다고. 그러니까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4형식 동사 있었는데요. 4형식이라면 목적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죠.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2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무슨 형태가 돼야지? 수동태 형태가 돼야지. 학생들이 실수로 뒤에 목적어 있네? 그러니까 능동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수요동사라면 특히나 수요동사에 해당하는 게 수요한다니까 주다의 의미가 있지. give, forgive, 아니면 offer 이런 대표적인 놈들은 4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목적어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면 반드시 수동태가 돼야 된다. 이 얘기 했었어. 그 다음 5번째는 뭐였냐면 5형식 같죠. 5형식 중에서요. 5형식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데 5형식에 원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올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있지요.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뭔데요? 명사잖아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올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특별히 어떤 놈들은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5형식으로 쓰였을 때 못 온다 했지. 어떤 게 있었는데?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같은 놈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쓴다. 네가 진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지? 가목적어 이 쓰고 그리고 투부정사 뒤로 뺀다. 맞아요? 투부정사 뒤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역동사 문제처럼 투부정사 쓸래? 동사 원형 쓸래? 그래서 사역동사로 오인시키는 방법도 있고 혹은 있을래? 댐 쓸래? 그러면 학생들이 뭘로 운동한다고? 수일치 문제처럼 운동할 수도 있으니까 시험 문제로 연맥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다 그랬었죠. 또는요 우리가 6번째 정리했던 게요 또 오형식이에요. 오형식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있으면 목적 보어 자리에 아까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쓰는 놈 근데 요번에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놈들도 배웠지. 뭐 있었어? want 목적어 투부정사 allow 또 ask 또 E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있죠. enable, encourage, C는 cause 이런 거 있죠. 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반드시 투부정사가 따라와야 되는 놈들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요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를 정리한 거냐면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하고 저기 7번까지는 거의 다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 8번에 해당하는 것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7번 볼까요? 우리가 번호를 보면 7번부터 정리하겠네. 자, 7번은요. 또 오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형식에서요. 사역동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요. 그럼 오형식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네. 근데 지금 배울 건 사역동사 구문에 해당하는 걸 좀 배울게요. 즉 사역동사도 오형식 문장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사역동사 니네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얘들아 다 대봐. 뭐 있어? 뭐 let 또는 make 또 have 네 또 땡이야? get 또는 help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기본 상식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뭐라고 알고 있어? 동사 원형. 그래서 니네들이 맨날 틀렸던 거야.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면 안 돼요. 펜 내려놓으세요. 왜 지금 필기를 하고 있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5개들을 대표적으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얘 get이랑 help는요 준사역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역동사에 준한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뭔가 쓰임이 있다면 사역동사랑 똑같이 가겠니? 약간 다르게 가겠니? 약간 다르게 가겠지. 자 이렇게 있으면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이거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얘가 지금 자리가 뭐냐면 목적 보어 자리라니까. 목적 보어 자리라니까 누구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니? 목적어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죠. 당연하죠. 목적어랑만 상관관계가 있는 자리니까요.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따지셔야 돼요. 능동일 때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get 같은 동사 저 욕한 거 아니에요. get 같은 동사. get 같은 동사는요. 준사역 동사라고 했으니까 약간 쓰임이 틀리게 간다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일 때 이 시낌 반드시 투부정사가 따라와야 돼요. 됐어? 그리고 help 같은 동사는 말이야.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됐어? 말하자면 help 동사는 시험 문제 잘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오겠지. 왜냐면 이 새끼는 깍두기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맞지? 예를 들면 시험 문제 get 같은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능동이면 투부정사를 붙이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 때문에 시험 문제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 자, 그러면 말이야 상대적으로 능동이 있었으니까 또 뭐도 있었을까? 수동도 있었겠네? 좋다. 똑같이 제가 써볼게요. let, make, have, get, help 이렇게 5개의 동사가 요번에도 목적어 자리에 능동이 아니라 요번엔 수동이 왔다고 치자. 그러면 수동이 왔다고 치면 뒤에 뭐가 올까? pp가 옵니다. 됐지? 그러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고 했어. 여기는 또 목적 보어 자리라 목적어와의 상관관계만 가져야 되는 자리니까 목적어가 하는지 수동이라면 그때는 pp 형태의 수동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여기는
get이랑 help도 마찬가지예요. get이랑 help도 목적어 자리에 수동이면 다 pp로 가. 그런데 let 동사는 사실은 수동 목적어를 잘 취하지도 않아. 수동 목적어를 잘 취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수동 목적어가 온다면 반드시 BPP를 써야 한다라는 법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수동 목적어 잘 쓰이지도 않으니까 BPP가 나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목적어가 능수동인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으로만 알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왜 맨날 우리는 틀리게 만들었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뭐 이상한 거 없니? 여기가 제가 지금 목적 보어 자리랬죠.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명사나 형용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새끼 이상하죠. 동사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 문장에 본동사 몇 개뿐인데요.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니까 이게 이상하죠. 잘 봐. 근데 목적 보어 자리니까 명사나 형용사 오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투부정사는 그니까 보어 자리에 원래 올 수 있니 없니? 있지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되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된다라는 소리니까요. 맞아요? PP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분사. 얘 분사라고 하는 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분사는 뭘 분사라고 한댔니? 동사가 형용사 역할하는 걸 분사라고 불렀잖아. 감정형용사 기억나? 감정형용사 누가 능수동 결정한댔어? 주어가 결정한댔지. 근데 감정형용사도 원래 형용사 아니야. 동사라니까. 근데 ing나 pp 붙여서 분사 형용사처럼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감정 형용사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마찬가지죠. 그럼 분사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또 원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지?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오면 되니까.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오면 되니까 투부정사도 원래 올 수 있고 분사의 pp도 원래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한 것처럼 이놈의 새끼는 보호 자리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동사 원형이니까요. 그냥 이게 예외적이죠. 그 예외적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맨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다 보니 마치 우리들 친구들 머릿속엔 투부정사는 안 되고 PP는 안 되고 이런 것처럼 각인됐던 것뿐이죠. 됐지?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 보호 자리라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원래 예외적인 부분. 나머지 것들은 원래 보호 자리라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근데 목적 보호 자리니까 목적어랑만 상관관계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PP를 쓴다라고 정리를 한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예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문이에요. I make my son fix the car. 자, 이랬다고 칠게. 그러면 나는 일단 해석하면 만들었다. 내 아들을 만들었다. 차를 고치려고 아들을 만들었다. 싸가지 없는 아버지지요. 그 얘는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시키다, 냅두다. 나는 아들에게 차를 고치라고 시켰다.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역동사니까 또 꼴값 돌고 무조건 아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지라고. 내 아들이 차를 고쳐줘? 고쳐요. 능동이니까 지금 요 자리에 동사 원형 쓴 거 잘 썼니? 못 썼니? 이건 잘 썼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러면 또 마칠게. 밑에 그래 그냥 쓰자. I get my son fix the car. 이런 문장이 또 있다. 그러면 나는 아들을 얻었다. 차를 고치려고 아들을 얻었다. 요것도 아빠가 의붓아버지 좀 그렇잖아. 얻다라고 해석하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역동사로 해석해야지. 나는 아들에게 차를 고치라고 시켰다. 아싸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잘 썼네. 이러면 안 된다고.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먼저 따졌는데 아들내미가 차 고치는 거라며 능동이지. 그러면 갯동사는 능동 목적어를 가졌을 때 반드시 우리 뭐 쓰자고 했죠?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to fix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겠죠. 됐니? 그 다음에 I have 한번 써볼까? I have 이번에는 the car fixed by my son 이랬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차를 가졌다. 아들에 의해서 고친 차를 가졌다. 이거보다 나는 차가 아들에 의해서 고쳐지도록 시켰다. 또 다 사역동사인가 봐. 그러면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따져. 차가 고쳐지는 거죠. 요번엔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당연히 못 써야죠.
PP를 써야죠. 됐니?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어쨌든 어쩔 땐 to도 나올 수 있고 어쩔 땐 PP가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됐니? 이게 이제 우리 사역동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8번째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8번째가 뭐냐면 지각동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5형식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라고 하는 5형식에 요번에 정리할 건 지각동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거 기본적인 것 좀 물어볼게. 너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알고 있어?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요. 동사 원형이라고 알고 있는 놈들도 있고요. 또는요. ing라고 알고 있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무조건 동사 원형이냐 ing냐 그렇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뭔 자리냐면 여기가 목적 보어라는 소리잖아. 그 목적 보어니까 또 누구랑만 상관관계를 갖지? 목적어랑만 상관관계를 갖지.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가 하는 짓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어. 근데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많으면 그땐 ing도 쓸 수 있어. 근데 또 뭐도 있겠니? 수동도 있겠지? 수동이면 뭐도 쓸 수 있을까? pp도 올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니네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버리세요. 그런데 왜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만 학교에서 가르쳐줬을까? 또 똑같아. 목적 보어 자리지.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나 형용사니까 일단 ing, pp는 분사지. 분사. 분사면 품사가 뭐였지? 형용사지. 그 원래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니 없니?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올 수 있니 없니? 원래대로라면 없는 거잖아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이거 또 예외적이니까 맨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맨날 지각은 목서 이러다 보니까 ing나 pp는 안 나올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을 들면 I saw you dance. 대표적인 5형식이죠. 나는 주어 보았다. 너를 봤다. 근데 네가 춤추는 걸 본 거야? 내가 춤추는 걸 본 거야? 네가 춤추는 걸 본 거지. 그러니까 목적 보어 자리겠지. 그러면 딱 보니까 지각동사가 맞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따지자고 했는데 네가 춤추는 거죠. 그러면 능동 쓰면 되죠.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또 다른 예문으로 I saw you 노래도 있는데 I saw you dancing 미안 이렇게 쓴다면요. 나는 네가 춤추고 있는 중인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가 많으니까 ing를 썼다고 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아씨 저는 언제 능동 쓰고 언제 능동 진행 쓰는지 즉 언제 동사 원형 쓰고 ing 쓰는지 헷갈리는데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니네들한테 묻는 게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거 묻지. 아니면 ing 쓸래 pp 쓸래 이거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시험 문제에 물을 확률이 없으니까 그건 의미의 차이만 조금 강조가 된 거예요. 진행의 의미가 조금 가미된 데는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두 개가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요. 우리한테는 항상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아니면 ing 쓸래 pp 쓸래 이게 등장하니까.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또 넘어가 볼까? I heard my name call 이랬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지는 걸 들었다. 이거지. 또 꼴값 떨고 아싸병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잘 썼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기도 또 지각동사니까 누가 능수동 결정하죠? 목적어가요. 그러면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따져야죠. 내 이름은 불러요 불리워져요. 불리워지죠. 그러니까 수동에 pp 분사 써야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콜 부르다지. 그러면 자야 타야? 타동사지. 타동사면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지. 목적어 없으면 무슨 형태 써야지? 수동 형태 써야 되잖아.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둘 다 cold라고 하는 수동의 pp밖에 안 되겠죠. 됐지?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8가지 문장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고요. 몇 가지 한번 또 생각해 볼게. 얘들아 지금 지각이 됐던 사역이 됐던 둘 다 목적어를 갖고 있는 동사였지.
즉 타동사였지. 타동사니까 당연히 뭘 만들 수 있겠니? 수동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런데 수동태를 만들 때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요. 여기로 가볼까? 목적 보어 자리가요.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사역이라면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아니면 PP도 올 수 있다는 소리였지. 그치? 그런데 지각이나 사역동사의 수동태를 만들려면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떨 때 만드는 게 일반적이냐면 목적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만 일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ing일 때도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써요. pp는 아예 못 쓰고요. 얘가 목적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만 수동태 만들 수 있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목적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수동태를 만드는 건 몇 번째 거 가능하다는 소리야? 첫 번째 게 가능하다는 소리죠. 여기 목적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수동태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겠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어 자리였잖아. 그치? 그러면 수동태니까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지? 목적어가 튀어나와야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My son. 그 다음 수동태니까 어떻게? 동사가요. 비동사 PP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is made 이렇게 써야겠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한번 일단 내려와 볼게. fix the car. 그 다음 얘는 by me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새끼는 전치사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줄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나에 의해서 차가 고쳐지도록 시켜줬다. 지금 이 말인가 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비문이에요. 뭐가 비문이냐면 한 문장의 본동사는 몇 개밖에 없었지? 한 개밖에 없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얘도 동사 같지? 얘도 동사 같지? 이럴 순 없는 거지.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여기를 to fix에서 늘 투부정사가 들어가요. 됐어?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자, 아까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내려오니까 얘가 목적어가 뭘로 바뀌었지? 주어로 바뀌었지.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였던 게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자리가 됐겠니? 주격 보어 자리가 됐겠죠. 아까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인데요. 지금은 주어가 됐으니까 얘가 주격 보어가 됐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형식 문장인 건데요? 몇 형식 문장이야? 2형식 문장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잖아? 그러면 2형식 되고 얘 주격 보어 자리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억 안 납니까? 작년 모의평가에 여러분들한테 또 등장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글라시아나하고 빙하가 움직여지는 것은 보여질 수 없다. 그래서 지각동사의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밑줄 주고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move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생각하냐면요.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와야겠다. move 쓴 건 잘 썼다. 이랬다고. 수동태 문장이라면 투부정사가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돼? 그러면 또 똑같이 이쪽으로 와볼게. 이쪽에서도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정신 챙겨.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건 셋 중에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규칙이 있다면 목적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맞지? 그러면 이 새끼도 수동태 만든다? 뭐 나가? you. 나가야겠네? 오케이. you.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비동사 PP 써야 되지. 에이 근데 과거니까 are 쓰면 안 되지. 어떻게? were seen. 비동사 PP. 됐지? 그리고 나서 얘 목적 보호 자리 일단 그대로 내려와 볼게. dance. 너는 보여졌다. 춤추는 게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래야죠. 근데 전치사는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by me는 묶을 수 있을 거고. 됐니? 그러면 묶고 나면요. 작년 시험 문제가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dance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법상 여기에 이렇게 밑줄 주고요.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였거든?
근데 니네들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씨 지각동사네. 지각동사 다음에 네가 춤추는 거지.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맞다. 이렇게 써놔가지고 다른 거 찾았다고. 이게 지금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데?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었지? 그러면 뭐 들어간다고요? 반드시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주의해야 돼. 니네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투 쓸래, 동사 원형 쓸래. 박스 문제로 나오면 한번 생각하겠죠. 근데 밑줄형 문제로 나오면요. 아씨 지각동사 났네. 뒤에 동사 원형 쓴 거 맞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됐지? 그러면 제가 지금 교재 설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한번 교재 설명만 해볼게요. 가봅시다.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네, 24페이지 가볼게요. 자, 22페이지 한번 가봐야겠구나. 22페이지부터 처음부터. 자, 22페이지 1번.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든다. 그건 1형식이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이 형식은 주어의 상태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동사 뒤에 보어가 온다. 저 좀 한번 봐볼래?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였어? 명사나 형용사였지. 그러니까 보어가 온다면 거기에 봐봐. 초록색 글씨. 보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명사고 형용사고 명사절, 형용사절 되게 많죠. 그런데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명사나 형용사만 온다는 소리예요. 맞지? 명사, 대명사 다 명사지. 얘들아 부정사라면 투부정사에 뭐도 있냐? 명사적 용법도 있고 또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지금 명사나 형용사 온다는 소리고, 동명사면 품사가 뭐지? 명사고, 분사라면 제가 품사가 뭐라고 했지? 형용사고.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명사나 형용사만 된다 이 얘기였겠지. 됐니? 59번 가볼게. 59번에요. Some nations are constant 또는 constantly rich while others stay poor 또는 poorly 그랬네. 몇몇 국가들은 꾸준히 부자이다. 반면에 다른 놈들은 아직도 가난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건가 봐요. 앞에 보니까 우리 보고요. 괄호 안에요. constant 형용사 쓸 거니 아니면 constantly 부사 쓸 거니 이랬어요. 근데 앞에 동사가 보니까 뭔데요? 비동사네?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지? 이 형식 동사네? 그러면 얘들아 앞에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형용사? 앞에 거? 병신. 그래서 난 니네들이 틀려. 싫어. 미칠 것 같아. 자, 제가 59번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요건 지울게요. 칠판 좀 보세요. 와, 니네 왜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도 모르냐? 10개를 가르쳐주, 10개를 암기하라, 정리하라, 이것까진 기대하지 않는데. 자, some nations. 잘릴 것 같지? 여기다가 써야겠다. Some nations 뭐래요? are constantly rich. 지금 이 문장이지. 그리고 다른 놈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유지되어 있다 이거고. 생각은 좋았어. 얘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였는데 이 형식 동사.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보고 지금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랬으니까 선생님 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보어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품사는 형용사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 constant 형용사가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병신 또라이라고. 얘 뒤에 있잖아요. 보어요. 몇몇 국가들은 부자다 이거지.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가난하다 이거잖아. 그러면 몇몇은 부자이다. 여기가 보호 자리죠. 보호 자리에 자 직업이나 신분 나타내면 명사 쓰는 거지. 근데 몇몇 국가들은 부자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기 형용사 왔잖냐. 됐지.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뭔데? 또 우리가 형용사 수식 안 배웠다고 모르면 냅둬. 형용사 수식하는 건 부사인데 그걸 잘 몰랐다 그랬다고 쳐. 그러면 요게 이 형식인데 완전한 문장이지. 얘 주어도 나왔고 이 형식 동사 나왔고 보어도 나왔고. 그럼 이 형식에 완전하지. 더 필요한 거 있냐 없냐? 없지. 그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건 뭔데? 부사지. 그러니까 부사 써야지. 왜 갑자기 constant 이러고 있어?
뒤에 것까지 안 봐. 우리 친구들은 마음이 왜 그렇게 급한지 몰라.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중에 해설지 보면서 아씨 나 이거 아는 건데 틀렸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아는데 틀렸음. 어머 그러니까 얜 귀여우니까 반점 인정. 이런 거 없잖아 얘들아. 틀리면 틀리는 거지. 보호 자리는 지금 여기가 보호 자리죠. 이해되죠? 문장이랑 뒤에 문맥상 연결하면요. 몇몇 국가들은 부자다.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가난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부자다. 얘가 보호 자리죠. 보호 수식하는 거 형용사 수식하는 거 부사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아직 우리가 부사 이런 거 잘 수식받는 거 못 배웠으니까 문장이 다 보호까지 완전하니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부사를 써야 된다. 뭘로 보나 여기는 constantly가 와야 되는 자리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뒤에 거 볼게요. While others stay poor 또는 poorly. 다른 국가들은 가난하게 유지되어 있다. 뒤에 아무것도 나온 거 없고 stay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고 2형식 동사라고 배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뭐 써야죠? poor 쓰시는 게 맞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60번 갑니다. I never feel very safe 또는 safely when I walk around that street. 내가 그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난 한 번도 안전하게 느낀 적이 없다. feel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 2형식 동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뭐 필요하죠? 보어 필요하죠.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safe 써야죠. 선생님 앞에 very는 왜 붙은 건데요? 똑같아 얘들아. 여기가 보어 자리 형용사라서 safe 형용사 나온 거고 형용사 수식하려고 부사 나온 거고 맞아? 그러니까 답은 지금 59번에 왜 constantly인지 알았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건 poor, 그 밑에 있는 건 safe 이렇게 가셔야지 맞죠? 자 3번 갑니다. 1, 2형식 동사들은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알고 있죠?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복습을 계속 많이 하기로 했으니까 대표적인 1, 2형식 동사로 수동태 못 만드는 게 뭐였어? become, appear, consist of, occur, die. 그치? 그러면 거기에 61번에 둘 중에 뭐 써야지 맞아? appeared 쓰셔야지 맞지요. 그치? 왜냐하면 appear은 대표적인 자동사라 수동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62번에 The earth consists of 또는 is consist of much water. consist도 얘들아 앞에 거 쓸 거야? 뒤에 거 쓸 거야? 당연히 앞에 거 쓰셔야죠. 됐죠? 자 4번 갈게요. 사병식의 타동사 이나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동사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좀 볼게. 63번 볼까요? 내가 너와 결혼한다. marry 쓸 거야? marry with you 쓸 거야? marry. 64번은 discuss. 에이씨 믿으면 쓸 수 있지? about은 못 쓰는 거지? 그 다음에 65번에 뭐 쓸 거야? mention. 66번에 뭐 쓸 거야? enter. 근데 또 해석해봐야 돼. enter to일 수도 있잖아. 어떨 때면. 착수하다의 뜻일 때면. 내가 방을 착수하다. 요건 좀 그렇다. 들어가다의 뜻이면 enter to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67번에 approach 쓸 거야? approach to 쓸 거야? approach 쓰셔야죠. 됐죠? 자 밑에요. 위의 동사들 외에도 전치사와 쓰지 못하는 동사들이 있다. enter to 안 된다. attend to 안 된다. reach at 안 된다. resemble with 기타 등등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아 거기 두 번째 거예요. attend to 안 된다고 했지? 거기 밑에다가 좀 써놔. attend to 부정사를 쓰지 못할 때는 어쩔 때는 안 되는 거지? 참석하다의 뜻일 때는 to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to x표가 쳐져 있는데 참석하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to 쓰기로 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일 때는 to가 들어간다. 그거 써줘야지. attend to 동그라미 쳐놓고 뭐 예를 들면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일 때는 to를 쓸 수 있다.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둬야지. 밑에도 다 나와 있네. 단, enter to 착수하다 가능.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 가능. attend on 시중들다 가능. discuss with 뭐뭐와 토론하다 일 때는 전치사와 함께 쓸 수 있다. 됐지? 이건 제가 다 했던 말. 5번 사형식의 동사는 목적어가 2개여야만 능동태를 쓸 수 있다. 그렇지? 사형식 동사 있는 데다가 밑에다가 한번 몇 개 써볼게요. 니네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가 뭐가 있었는데요? give 또 forgive 또 offer 이런 거 있었지.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 써두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반드시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다면 수동태 형태가 되는 게 맞다고요. 됐지? 오케이. 이거 다 배웠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오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 그러면 또 저 좀 봐볼래요?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정리한 거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못 쓰는 놈도 배웠고요.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놈들도 배웠어요. 그치?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to를 써야 되는 놈이 뭐가 있었는데? want, allow, ask, enable, encourage, cause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동사들 보니까 want, allow, ask, cause, encourage, enable, advise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네. 그치?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고. 7번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는 놈 다 알고 있지?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투부정사를 진짜 쓰고 싶을 때는 가목적어 is을 붙이고 투부정사 진목적어는 뒤로 뺀다. 이거 우리가 다 배운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특별한 오형식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할 수 있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과거 분사 다 올 수 있다. 저 좀 보세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쓰는 거야? 병신. 그러면 그치? 뭐일 때만 동사, 원형 쓰는 거지? 능동일 때만. 근데 뭐가 능동일 때? 그러니까 목적어가 능동일 때, 그치? 근데 목적어가 하는 짓을 능동일 때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놈이 누구였는데? 그건 개동사만 그랬었던 거죠. 그치요?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면 목적어가 수동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들아? pp 쓰는 거잖아요. 지각동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매뉴얼 다 대보세요. 뭐 올 수 있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도 오지? 또 ing도 오지? 또 pp도 오지. 그거 다 누가 결정해요? 목적어가 능수동을 다 결정하는 거죠. 됐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어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니까 다 타동사란 말이에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는 동사니까 뭐 만들 수 있어요? 수동태 만들 수 있죠. 수동태 만들려면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일 때만 수동태 만들 수 있다고요? 목적 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일 때만요. 그러면 수동태 되면 몇 형식 돼요? 2형식 돼요. 그리고 2형식 되고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투부정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재의 맨 마지막에 3번 보세요. 지각이나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원형 부정사인 경우에만 수동태가 가능하며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돼서 투부정사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면 68번하고 69번 있지 얘들아? 그거 얘들아 화살표 있는 거 가려보세요. 손으로. 화살표 있는 거 한번 가려보고 해볼게. I saw her enter the room. 나는 그녀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거지. 에이씨. 방에 들어가다니까 enter to 안 쓴 것도 보이지. 그러면 이거 지금 목적 보호 자리가 동사 원형이지. 수동태 만들 수 있지? 수동태 만들어봐. 불러봐. she. 과거니까 was seen. 그 다음 to enter the room by me. 이러면 되죠. 그러면 펴보세요. 니네가 손 가려놓은 거. She was seen to enter the room. 투부정사 들어간 것만 조심하면 돼. 됐지요? 그러면 또 69번에 화살표 있는데 가리시고요. We made her help her mother.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돕도록 시켰다. 사역동사 목적어 여기가 동사 원형 나왔네.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 만들 수 있지? 불러봐. She was made to help her mother. 됐지요? 그럼 펴보세요. She was made to help her mother. 투부정사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내용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럼 먼저 필기하시고요. 그리고 필기한 다음에 우리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본격적인 25페이지에 우리 단문 연습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문을 가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그냥 넘어갔던 거 있어. 나중에 배우면 다시 돌아올게 하면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어디 가시냐면요. 여러분들 21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1페이지에 5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법 문제 9번. 9번에 5번 한번 펴보실래요?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써있냐면 지각동사 혹은 자타동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그 문장집 한번 써볼게. 그들은 saw, 봤다. unusual stone lying near them. 그랬어요. 지각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ing 구문이지요. 근데 목적어가 지금 unusual stone이 그들 주변에 놓여 있다. 이거니까 능동의 ing를 써도 되는 거지.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이었으니까 뒤에 ing가 붙었었던 거였고, 그 다음에 stone은 자기가 놓여져 있다. 이거니까 놓여 있다에 자동사 ing를 갖다 쓴 거였죠. 됐지? 그래서 왜 그 부분에 ing가 나왔었던가? 이것도 우리가 지각동사 보면 다시 배우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조금 많아진다 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의 단문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 70페이지, 70번. 70번에 25페이지입니다. When seeing the accident, she kept her mind calmly. 그랬네. 자, 그녀가 사건을 보고 난 다음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시켰다. 이건가 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한번 봐야죠. 그녀가 유지했다.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시킨 거지. 그러면 거기에 괄호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야? 목적 보어 자리잖아요.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뭔데요? 명사나 형용사잖아요. 근데 지금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형용사 써야 되잖아요. 단 해석이 또 뭐처럼 되는데요? 부사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린다고 한 거지. 그치? 이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풀려 있어야지. 지금 답 체크하지 마세요. 멍청하게. 집에 가서 하셔야죠. 복습할 때. 71번 갑니다. There are so many people to help the homeless, to live, 또는 living for themselves. 그랬네. 얘들아, 거기에 물론 우리는 to live 쓸래, living 쓸래 이게 관건이긴 하지만 앞에 there are 보여? there are의 수일치 맞출 때 우리 어디다 맞추기로 했었어? 뒤에 있는 주어에다가. 뒤에 있는 주어가 누군데? some people이잖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린 뭘로 받기로 했지? 복수로 받기로 했지. 그러니까 there are 쓴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There are some people to help the homeless, to live, 또는 living for themselves.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문장 보니까 사역동사 나왔네요. 목적어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도록 돕다.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가 수동인지를 찾아야 되지? 그러면 목적어가 지금 누구냐면 홈리스잖아.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사는 거죠. 능동이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죠? 헬프 동사면, 사역 동사면, 능동 목적어일 때 우리 뭐 쓰기로 했어?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렇지. 그러면 어쨌든 to live가 맞겠지. living이라는 놈은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72번 가겠습니다. 72번에 reach 쓸 거야? reach at 쓸 거야? reach 쓰셔야죠. 자, 73번 갈게요. 73번에 my sister made a report finishing 또는 finished on time. 일단 묻는 게 무엇인지 찾자. 묻는 게 뭐 물어보는 건데? 사역동사 구문 묻는 거 맞겠지? 그러면 사역동사니까 얘들아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야 되지? 그러면 리포트가 제때 끝나죠? 끝나지도록 제때에 맞춰지도록 노력했다 이거니까 맞춰지는 거 수동의 pp 쓰셔야죠. 됐죠? 혹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분사편 보면 제가 다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finish 생각해봐. finish 끝마치다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내가 뭐 숙제를 끝마치다, 뭐뭐를 끝마치다 그래야 되지? 타동사면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지. 근데 뒤에 on time 괄호로 묶이니까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수동의 pp가 돼야 정상이지.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그 다음 74번이요. You must have the package delivering 또는 delivered by tomorrow. 너는 내일까지는 그 패키지가 전달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또 사역동사 구문이니까요. 목적어가 하는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러면 안 돼. 목적어의 능수동을 따지랬지. 패키지는 얘들아 내일까지 전달해, 전달돼? 전달돼야지요. 전달되는 거니까 수동의 pp 분사 써야죠. 당연하지? 그 다음에 75번. We found a key hiding 또는 hidden under the table. 우리는 열쇠가 테이블 밑에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발견했다. 열쇠를 발견했다. 테이블 밑에.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 자리네. 열쇠가. 맞지? 열쇠가 테이블 밑에 지가 숨겨지는 거죠. 수동의 pp 분사 써야죠. 76번. They heard the old man telling 또는 told a story to his grandson. 일단 76번에 묻는 게 뭐니? 지각동사잖아요. 그러면 지각동사 능수동 누가 결정하니?
목적어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그럼 누구니? The old man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드신 분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말해? 말되어져? 말해요. 능동이니까 당연히 telling 쓰셔야죠. 됐지? 이 정도의 단면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십니다. 26페이지. 얘들아, 내가 말한 것처럼 제가 369에서는요. 원래 369뿐만 아니라 제 수업에요. 잡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잡소리 할 때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잔소리죠. 여러분들한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기타 등등 해갖고 잔소리는 있는데요. 기타 막 웃긴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공부하기도 빡센 시간인데 뭘 잡소리를 하면서 넘기고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을 웃길 수 있어. 제가 약간 푼숙기가 있어서요. 약간 몸개그가 오면 니네들 아마 웃길걸. 그런데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동안 막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갈 때 봐봐. 재미는 있었을 거야 아마 수업 시간이. 배운 게 없지. 그런 거보다 사실은 90분 동안 수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9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막 수업을 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지각동사, 사역동사 구문도 배웠고 앞에서 배운 것들 다시 돌아갔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누적돼서 배운 게 부분이 많아지니까 머릿속에 정리할 것도 많고 많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들어가면 뿌듯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셔서요.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학생들이 항상 게시판에 써주던데 선생님은 이상하게 잡소리를 안 하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 치과도 다니고 목 수술했었어요. 그래서 목 수술을 겨울방학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 수술을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시간이 된다면 SBS라는 스피드 바이 스케일즈 유영독해 강좌가 있거든요. 겨울방학 때 2월 달에 촬영했는데요. 내가 시간이 있다면 그걸 다시 촬영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목이 최악의 상태에서 막 강좌 촬영을 했었어요. 막 얘들아 이게 내가 목소리가 나거든. 잘 들어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애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만 막 쳐다봐 주는 거야. 저 여자가 저렇게 수업하겠다고 저 목소리를 갖고 수업한다고. 그리고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수업할 때 진짜 얘들아 고맙다 멋지다 그러면서 수업했거든. 지금은 지금 많이 좋아진 목소리죠.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잠이 잘 안 오는 목소리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재수생이라면 자서도 안 돼. 자기가 잠이 오면 무슨 꼬집던 무슨 라이터로 자기 살을 지지던 뭐 이러면서도 니네가 잠을 깨려고 노력해야지. 의지는 반드시 너의 습관들은 다 의지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잠자는 건요. 잠자는 놈들이 매번 자요. 그거 느끼지? 습관적으로 자는 놈들이 있어요. 잠이 많은 놈들이요. 그건 다 습관이에요. 의지로 여러분들이 불태워 다 이기실 수 있죠. 잠 오면 창문도 다 열고요. 네가 어떻게든 환기시키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90분의 시간 동안 진짜 많이 찾아 먹으려고 노력하셔야죠. 지금은 제가 369 진도를 많이 안 빼고 있거든요. 뒤로 가면 우리가 가속 붙어서 지금은 수능형 문제들을 1번부터 5번까지 뭐 물어봐. 왜 밑줄 쳐서 다 설명하지.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를 가르쳐주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그땐 우리가 진도가 빡세질 거라고요. 새벽에 밤새 본 적 있어? 아니 밤새서 논 거 말고 술 처먹고 막 카트하고 막 이러느라고 밤새서 논 거 말고 공부하면서 밤새 본 적 있어? 공부하면서 밤샜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좀 반성해야 되고 공부하면서 밤새 봤을 때요. 한 새벽 3시, 4시 요때 그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냐? 오늘따라 막 잠이 안 와. 벌써 시계는 4시가 넘어갔는데 잠이 막 안 오는 거야. 근데 너무 세상이 다 조용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기 한 새벽 5시 넘어가니까요. 아직 해는 안 떴는데 스물스물 동트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럴 때 네가 뭔가를 이뤘다. 이런 뭐 좀 벅찬 감정 없어? 벅찬 감정? 없어? 그러면 이제 뇌가 없다 생각해야죠. 그런 게 있죠. 그게 공부를 하는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니? 근데 제 학생 친구들은 말이야. 괜히 놀토가 있잖아요. 놀토가. 그 놀토가 있으니까 금요일날 밤 이럴 때 진짜 마음 한번 먹고 밤새서 공부도 해야죠. 재수생 친구들이라면요.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이런다? 오늘 공부가 너무 잘 돼. 잠도 안 와. 그러면 사실상 그때 공부하면 돼. 잠도 안 오고 공부가 너무 잘 되니까. 근데 네 마음속에 있잖아. 뭐가 있지? 나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일 지금 학원 가서 졸 텐데. 이런 자기 심리가 또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잠 안 오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잠 안 오는데 계속 걱정하면서 자는 나 지금 자야 돼. 내일 그러면 졸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꼴값을 떨고 잠 안 오면 공부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또 내일 하루하루가 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정말 거의 딴소리가 안 하고 365가 진행될 거니까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지 마. 나한테 기대할 건 어법 문제를 어떻게 맞추지? 출제자 이 새끼가 나한테 묻는 게 뭐지? 대체 밑줄 박스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해야지. 선생님이 오늘은 내가 너무 시험 봐서 지치는 날이니까 좀 일찍 끝내주시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금요일 일주일의 피로가 너무 누적된 날이니까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시겠지? 이런 거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전 굉장히 독한 여자이기 때문에요. 수업할 땐 빡세게 다 수업만 합니다. 그 외적인 시간에 우리들이 만나야죠. 그 외적인 시간이란 없죠. 사실은 수능 끝난 다음에요. 정모 이런 거 할 때 찾아와 나를 좀. 그땐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맥주도 좀 마실 수 있고 그치? 아니면 대학교 간 다음에 날 찾아와. 언제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래 개새끼야 너 나한테 욕 많이 먹었어 필기한다고. 그러면서 정겨운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생과 제자로 만났으니까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학생이 학생다운 멋있는 모습.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건 선생이 선생다운 수업 시간에 정말 목 쉬어갖고 다리 아프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업하는 모습.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동안 만나도 그래도 시간 많지 않아요. 그치? 그렇게 우리 좀 빡세게 정리해보자. 자, 그러면 26페이지 갑니다. 26페이지예요. 먼저 어법 문제 11번이요. A, B, C 먼저 묻는 거부터 찾아야겠네? A번에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일단 얼핏 보면 시제 같지 않니? 그치? 현재 시제 쓸래? 과거 시제 쓸래? 이렇게. 그런데 이건 시제가 에이씨 오른손에 펜 들고 있는 건 냅둬야지. 또 무의식적으로 다 쓰니까. 근데 우리가 박스에 각각 묻는 건 조그맣게 쓰자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필기하세요. 거기 옆에다가 조그맣게 해요. 귀여워요. 아이들이 점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얘도 뭔가 써놨어요. 그치? 지금 자기가 뭘 물어보는지 다 생각해 왔나 봐. 예습해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A번에 맞았는지는 봐볼게. 잘 썼어요. 다 맞았어요. 근데 좀 틀린 것도 있죠. 상관없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해갖고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리해보자고 했잖아. A번은요. 사실은 remove냐 removed냐 얼핏 보면 시제 같습니다. 근데 앞에 한 문장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그 문장에 보니까 I'd like to have 본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have 사역동사 묻는 거겠죠. 그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쓸래? 아니면 PP 쓸래? 요거였겠지. 그러니까 A번에 조그맣게 사역동사 구문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B번에 여러분들은 alone 쓸래? lonely 쓸래? 그랬어요. 그럼 요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니네가 일단 부르는 대로 써볼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라고 일단 써놔보세요. 그 다음에 C번 갈게요. 됐을래? 왔을래? 그랬어요. 요건 뭔 것 같아요? 아직 사실은 안 배웠거든요. 그래도요. 대시랑 왓이랑요. 관대 쓸래? 아니면 대절 쓸래? 관대냐? 절이냐? 이렇게 써둘래? 이거 C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번의 내용이 뭐냐면요. tumor라고 하는 게 나와요. A번 있는 문장에 I'd like to hammer, I'd like to have the tumor removed 또는 removed 그랬지. tumor가 뭐냐면 얘들아 종양이야. 내가 의사 선생님인데 종양을 제거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종양 자체는 종양이 병이긴 한데 이거 자체가 지 스스로 영향을 주거나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거를 안 해도 된대요. 이 본문 내용에 보면.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네가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냅두고 싶으면 냅두라는 소리. 뭐 이런 얘기들을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A1이요. I'd like to have the tumor removed 또는 removed. 사실은 이 tumor 자체는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tumor를 제거하고 싶었다. 이건가 봐. 그러면 have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가 능수동을 결정하는 거 봐야겠네? 목적어가 투머지. 그러면 종양은 얘가 지가 제거해? 제거돼? 제거되는 거겠지. 그러면 수동에 PP 써야겠다. 그러면 일단 답일 확률이 몇 번인 거니? 2번, 4번 둘 중에 하나겠다. 됐지? 그러면 이제 B번 있는 문장. If the tumor is remote. 만약에 종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not causing any problem and the patient agrees. 그리고 어떤 문제도 야기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the patient agrees, 환자가 동의한다면 I leave the tumor alone 또는 lonely. 나는 그냥 tumor를 종양을 내버려 두고 싶다. 환자가 원한다면 제거할 거지만 내가 뭐 특별하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다면 종양을 내버려 두고 싶다. 이건가 봐요. 그럼 여러분들아 B번 문장 좀 한번 저한테 불러줄래요? B번 문장이 뭐예요? I 뭐래? I leave the tumor 아니면 그냥 the tumor 그 다음에 alone 또는 lonely. 오케이.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선생님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형용사인데요? alone? 이게 형용사? 그리고 lonely? ly 붙었으니까 얘가 부사? 그러면 일단 나는 니네가 하라는 대로 해볼게. 자, I leave the tumor alone이냐 lone이냐 있어. 문장 형식부터 한번 가볼게. 자, 이놈의 새끼가 본동사 맞지?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뿐이니까 나는 내버려 둔다. 뭐를? 투마를 냅둔다. 투마를 어떻게 냅두는 건데? 그냥 홀로 냅둔다 이 뜻이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자리야? 목적 보호 자리겠네요. 내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투마를 그냥 둔다는 소리니까 목적 보호. 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뭐였지? 명사나 형용사지. 그런데 지금 상태를 나타내 그냥 두겠다 했으니까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형용사를 써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lone 이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생각은 좋았어요. 그런데요. 얘는 형용사와 부사가 아니에요. 둘 다 형용사예요. lonely도 ly가 들어가 있지만 홀로 아니면 외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형용사니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답은 맞았는데 접근이 잘못된 거죠. 너네가 문제를 푼 건 형용사와 부사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둘 다 형용사예요? 그러면 보호 자리에 둘 다 올 수 있는 거죠. 이건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석상의 차이로만 찾으셔야 합니다. 얘는 lonely는 외로운이잖아요. 그런데 alone이라고 하는 건 외로운이라는 뜻보다는 홀로, 그냥, 그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 보호 자리에 둘 다 형용사 올 수 있다면 답일 확률은 있는데 나는 투마를 외롭게 두었다가 아니잖아. 투마를 그냥 그 상태로 내비두었다 이거잖아. 그래서 정답이 언론인 거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로 답을 찾으시는 건 잘못된 거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B번에 여러분들이 아까 써놓은 거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X표 쳐야지. 둘 다 똑같은 형용사고 의미상의 차이로만 답을 찾으셔야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법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문법도 생각해봐야 되고 의미도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둘 다 형용사니까 올 수 있다고요. 문법적인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의미상의 해석상의 차이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정답이 removed에다가 언론이니까 답은 공짜로 벌었잖아. 2번. 그치? 나머지 대시냐 와시냐 이건 배우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C번에 있는요. what이라고 하는 거요. 관계대명사 what. 이거 모르면 냅둬. 관계대명사 배우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원래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 있니 없니? 없지요. 지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니까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와요? 불완전한 문장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런데 지금 앞에 보니까 the fact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명사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what은 못 들어갈 자리였죠. 그치? 대절이라고 하는 거 잠깐 한번 써볼게. 필기는 요건 좀 이따 해. 이건 제가 써놨으니까. 대절 앞에는 얘들아 선행사 있게 없게? 없어요.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근데 앞에 선생님 무슨 더 명사 있는데요? 선행사 있는 것 같은데요? 명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선행사는 아니지만 그때는 우리가 동격의 절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뒷문장도요. 보세요. Tumor is merely a symptom. 그랬지? 그러니까 tumor, 종양은 is merely, 괄호로 묶을 수 있고 is a symptom, 증상이다.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칠판 좀 볼래? 어차피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도 있는 것 같았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못 써. 뒷문장 지금 완전한 문장이니까 대절이라고요. 근데 대절의 앞에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동격의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이해 안 되시면 이건 냅두세요. 우리가 관계대명사편은요. 시간 되게 많이 걸려서 정리할 거예요. 관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3월달 모의평가도 보니까 뭐였더라? 뭐 which 쓸래? where 쓸래인가?
하여튼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가 또 나왔더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이건 제가 배우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됐지? 정답은 11번에 2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이건 얘들아 ABC 박스형 문제니까 우리 빨리빨리 가자. A번에 approach 쓸 거야, approach 쓸 거야. approach 써야지. 이건 왜?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로 정리했죠.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러면 approach니까 1번, 2번 둘 중에 하나여야겠네? 그 다음에 B번 좀 한번 볼게. B번에 묻는 게 뭐야? 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지금 이거지? 그치? 그러면 B번 한번 가볼게. 자, 지금 12번 문제죠? 네. 필기는 다 냅두세요. B번에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했는데요. 뭐래? 앞에 문장에 Faraday answered polite 또는 politely 그랬네. 네, 얘가 주어고요. Faraday answered polite 또는 politely 이랬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지금 이거였어요. 얘 B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C번 한번 가볼게요. C번에 보니까 얘들아 있을래? 댐쓸래? 그랬네? 그러면 요거 뭐 물어봐? 야, 또 수일치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 또라이. 아닐 수도 있잖아. make 동사 보이지? 투부정사 뒤로 빠진 거 보여? 그러면 이게 뭔데? 수일치를 가장한 가목적어 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있을래 뎁쓸래 그러면 항상 먼저 얘기하는 수일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일치일 수도 있죠. 반드시. 근데 지금 또 수일치를 가장한 make 동사네. 투부정사 뒤로 빠졌네. A씨. 가목적어 이시였구나. 이래야지. 그러면 일단 답이 approach에다가 가목적어 이시니까 답은 1번, 2번 두 개가 그대로 되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 C번 한번 확인해 봐야죠. 저 좀 보세요. 만약에 이 문장이요. 여기가 보어 자리라고 합시다. Faraday가 무슨 뭐냐?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보어 자리라면 답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게 된다는 소리죠. 근데 보어 자리가 아니라면요. 일형식으로 완전하게 끝났다면 정답은 뭐라는 소린데요? 부사라는 소리잖아요.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요.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얘가 일단 동사가 맞고요. 대답했다. Faraday는 대답했다. 정중하게 대답했다. 이거지. Faraday가 정중한 거라면 보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일단 가려놓고 생각해 봐야 돼. 가려놓고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봐야 돼. 완전하다면 몇 형식이라는 소린데요. 1형식이라는 소리죠. 불완전하다면 몇 형식이라는 소린데요. 2형식이라는 소리고요. 그럼 이제 답이 틀려지죠. 그러면 Faraday는 대답했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냥 네가 대답했다. 그럼 되잖아. 그치? 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면 꼭 이게 없어도 괜찮은 거니까요. 얘는 지금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부사가 오면 된다라는 소리겠죠. 맞아? 여기가 보어 자리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들아, 보어라면 보어가 없으면 말이 안 돼야 돼. 예를 들면 니네가 배웠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뭔데? 비동사, become 동사 이랬지. I am, 나는 이다. 말 돼? 안 된다니까. 보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뭐 내가 행복하다라든지 이런 건 이제 보어인 거죠. 얘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아니면 또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뭐 했는데 become 동사 이런 거 있었지? 내가 되었다. 그럼 말 돼? 아 뭐가 됐는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뭐 선생님이 되었다든지 그치? 보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기 없어도 말 되잖아요. Ferdinand 대답했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문장에 보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부사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먼저 보어라면 문장에 없어도 말이 되는지 가려봐. 가려서 말이 안 되면 그건 보어가 필요한 거야. 없어도 말이 되면 그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부사라는 소리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답은 그러니까 셋 다를 만족시키는 게 몇 번이겠어요? 2번 하셔야 된다는 소리였겠죠.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 갑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짜증나는 문제 아니에요. 생각할 게 조금 많아졌으니까요. 박스형 문제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하고 먼저 우리가 어법 문제예요. 한번 정리해보고 가볼게요. 거기에다 필기 좀 한번 적어보자. 1번 조그맣게 쓰기로 했지. 바로 밑에다가 번호 밑에다 쓰면 안 돼. 1번에 묻는 건 뭐인 것 같아? 예습 배웠다며 가정법이요. 근데 가정법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쓰는 게 당연하겠죠. 일단 냅두세요.
2번에 보니까 아이씨 이건 느낌이 팍 오는데 뭐? enter to. 무슨 뜻인지 해석해 봐야지. 착수하다의 뜻이면 enter to야, enter이야? enter to여야지. 근데 들어가다의 뜻이면 enter이야, enter to야? enter이지. 그치? 그건 이제 enter 갖고 동사 물어보는 거겠지? 3번 한번 가볼게. 3번에 보니까 there were so many people. 아, 느낌 팍 오는데? 3번 뭐 물어봐? 아, 수일치. 잘하네요. 4번에 everyone was in the hurry. 이것도 느낌 팍 오는데요? 뭐요? 수일치죠. every 다음엔 우리가 뭐 쓰기로 했는데?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 쓰기로 했잖아. 그치? 4번에 보니까 there were aliens. 우리들은 외계인이 아니다. 그래서요. 아니 5번이구나. 5번에 해당하는 건 조금 이따 일단 한번 해석부터 해보자. 자, 문제 갑니다. As though it were yesterday. 어제였지만 I can vividly remember my feelings of expectations as we get off our plane. 그랬어요. vividly 어머 선생님 제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고민 때리지 마 얘들아. 부사잖아.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묶어. 사실은 생소하게 라는 부사죠. 자, 내가 어저께였지만 나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My feelings of expectation. 기대의 느낌이. As we get off the plane. 우리가 그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 기대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어제였지만. And entered the bustling Gimpo airport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처음으로 막 붐비는 김포 공항에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한다. enter 동사가 들어가다의 뜻이었네. 그치? 들어가다면 2번 잘 썼어? 못 썼어? 못 썼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었겠죠. 1번의 가정법은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1번 pass, 2번은 enter to 쓰는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to를 뺐어야 정상이네. 그 다음 3번 간다. There were so many people.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There is나 there are는 얘들아 뭐에다 수일치 맞추기로 했었어? 뒤에 있는 주어에. 뒤에 주어가 some people이네. 그러면 people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 뭘로 받기로 했지? 복수. 그러니까 there are 쓴 건 잘 쓴 거지? 그 다음 4번. Everyone was in a hurry.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보였다. 이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보였다.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에 단수 동사 쓰기로 했으니까 수일치 잘 맞춰놨죠? 그러니까 4번도 pass. A young uniformed woman guided us. 어떤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우리를 안내해줬다. 그리고 the sign read, sign에는 aliens. 이렇게 외계인이라고 써 있었다. 외계인? But there must be some horrible mistake. 그런데 우리는 이건 잘못된 실수였던 것 같다. 우리는 외계인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건데 여러분들 입국심사 같은 거 받을 때 있잖아요. 입국심사 받을 때 국내인 이렇게 써 있고요. 국제인들 이렇게 써 있어요. 국내인들이라면 한국 들어올 때요. 그냥 국내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빨리빨리 보내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지라 이 새끼가 마약, 총기, 범법자 이런 것들인가 확인하려고 줄이 되게 길어요. 외국 사람인가 보죠. 김포공항에 와서 그 느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딱 들어왔는데 aliens 거기가 뭐냐면 외계인이라는 뜻이지만 외국인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줄에다가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나 봐요. 근데 얘는 지 혼자서 aliens 외계인이라고 쓴 거 그걸 갖고 이건 실수가 아닐까 이렇게 했대. 뭐 본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We were aliens 그랬지. 그러면 비동사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지? 2형식 동사지. 그러니까 5번에서 물어보려고 했는 2형식을 잘 썼니? 이거였어요. 우리는 외계인이 아니었다. 그랬어. 2형식 동사니까 뒤에 있는 alien 자리는 무슨 자리니? 보어 자리지. 직업이나 신분, 우리는 외국인, 이거 신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 거 잘 쓴 거겠죠. 그치요? 그래서 2형식 형식 물어보려고 했던 거. 됐습니까? 자, 14번 갑니다. 어법 문제 14번이요. A, B, C, D요. 큰 눈 뜨고 보세요. 다 뭐에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다 똑같이 사역동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를 묻고자 하는 건 모두 다 사역동사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저 좀 잠깐 볼래? 사역동사 다음에 쓸 수 있는 매뉴얼 다 대봐. 뭐도 올 수 있는 거니? 동사 원형도 올 수 있는 거지. 또 때로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는 거지. 또는 PP. 근데 다 그거 누가 결정하기로 했어? 목적어가 결정하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짓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다 따져보면 되는데 정답은 얘들아 D번이지 않겠니? D번 해보니까 뭐 썼어요? Let him or her to have fun. 우리는 그 또는 그녀가 재미를 갖도록 했다 했지.
그러면 그나 그녀가 재미를 갖는 거니까 능동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let 동사가 능동 목적어일 땐 반드시 뭘 쓰기로 했는데요? 동사 원형을 써야지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건 잘못됐지요. 혹은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놈도 있지요. 누구 쓸 수 있는데요? get 동사라면 동사를 get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let 동사를 쓸 거면 투부정사를 투부정사를 빼던가 둘 중에 하나 하여튼 뭔가 잘못된 거잖아. 그럼 정답은 5번 D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하실 거 있으시면 필기하시고요. 복습 많이 해갖고 와야 되고 다음 시간에 예습 좀 부탁할게. 어디까지 예습을 해오냐면 그래도 앞에 있는 친구들은 예습해오려는 대로 잘 해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시제 있는 파트에 가서 수능형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습을 좀 부탁할게요. 어디야? 42페이지까지. 그치? 거기까지 예습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